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께 매주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는 증시 콜라텍의 이윤호입니다. 자, 요즘 증시가 한 지난주, 지지난주와는 다르게 좀 재미가 없는 이게 지금 어제 그저께 같았던 그런 증시 맞아? 그 상승 나오던 증시 맞아? 라고 생각할 만큼 재미가 없는 그런 그런 이제 약간 보합장인데 이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인드로 투자 시장에 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번 시간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가 예전에 한 2, 3년 전, 한 가까이에는 한 1년, 2년 전까지만 해도 디커플링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면서 미증시가 오르더라도 우리 증시는 빠지고 미증시는 빠지는데 우리 증시는 올라오고 이런 경우는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또 어떤가요? 요즘은 오히려 밴딩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밴딩이 되는 모습을 좀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를 해주면서 미증시와 또 우리나라 증시가 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서 여러분들 좀 많이 지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작년 9월 굉장히 최악의 시장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좋은 시장에서도 그랬고,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할 섹터,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 혹은 2등주, 3등주까지를 계속해서 짚어드렸고 상승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으니까 좀 오늘도 이런 지지부진한 시장에 좀 먹을 게 있나? 에이, 먹을 게 없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먹을 게 보일 수 있도록 좀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 중에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밴딩이 되어가고 있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좀 밴딩이 되고 있는지도 앞으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미국 증시와 밴딩이 되면 뭘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 증시를 보려면 미증시 중에서도 매크로 지표라든지 미국의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봐야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면서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이 시장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여기 보면 오늘자예요. 지난주까지는 이번 주에 발표가 되었던 그런 매크로 지표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었는데 너무 길어지기만 하고 해서 일단 오늘 것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것만 가지고 나왔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냥 빨간 칸 친 것만 좀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건 이제 매주 발표가 되는 그런 매크로 지표인데,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지난주에 그래도 시장의 예상 그리고 예전보다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좋은 경제 상황인 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이게 발표 나기 전에 자료를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여기가 비어 있는데 지금은 발표가 났습니다. 지금 이전치 같은 경우는 221, 예상치는 227K였는데 이게 217K로 확 줄어들었어요. 한마디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의 수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해서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 경제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침체로 흘러가거나 둔화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의 매크로 지표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약간 요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아래 공포 같은 그런 패닉이라든지 이런 게 또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나올지 좀 어느 정도까지는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일단 주요 이벤트를 봤을 때 이제 월가에서도 파월 사퇴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한 두세 달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앞쪽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구매관리자 지수가 미국의 경제 자체가 좀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자, 시장이 원하는 건 바로 금리 인하예요.
금리 인하인데 금리 인하를 안 하니까 이제 뭐 파월을 사퇴시켜야 한다. 뭐 지금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도 파월을 너 당장 금리 인하해야 돼. 안 하면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강경한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데 파월은 굉장히 뚝심이 강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월가에서도 파월 사퇴론이 계속 나오는데도 이번에는 백악관에서 요걸 좀 일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제롬 파월 의장을 대체할 사람이 아직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마디로 파월 아직 건재하다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파월은 지금 계속 어떤 금리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금리를 동결해야 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이번 7월 그리고 9월까지도 사실 금리 인하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겠다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뭐 파월 해임 시 뭐 30년 국채 가격이 뭐 폭락할 거다라고 하면서 파월 해임이 그렇게 시장이 원하는 것처럼 그리고 시장이 말하는 것처럼 쉬운 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뭔가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그 화제 파월 사퇴론 요거는 한 달도 그렇고 두 달도 그렇고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할 시기를 정하겠다 혹은 뭐 연내 금리 인하를 몇 번 하겠다 뭐 이런 거를 좀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한은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 시장은 금리 인하를 원하는데 얘는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계속 뻗팅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셔야 되는 건 시장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시장이 딱 두 가지 이슈로 좀 많이 움직이거든요. 두 가지 모멘텀이라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경기가 둔화되냐 아니면 경기가 양호하냐로 시장이 폭락 나오거나 버텨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가 인하가 될 수 있는 분위기냐 아니면 금리가 동결되는 분위기냐에 따라서 증시가 상승 나오거나 아니면 약간의 조정 혹은 약보합세를 보이거나 약간 요 두 가지로 보이는데 이번 지금 한두 달 정도 동안은 한 두 번째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같이 이렇게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건 금리 인하가 그렇게 급하진 않다는 거니까 시장을 상승 견인하는 그런 느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동안은 시장 자체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냥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어려운 말로 막 해드렸는데 그냥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물가를 보고 미국의 경제를 봤을 때 파월의 말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파월조차도 지금 자리를 굉장히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크게 팍 하고 상승하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뭐 다른 자산 시장이 많이 오르거나 하는 건 쉽지 않겠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증시 보면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맘때쯤과 비슷해요. 3,190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800선을 돌파했었죠. 근데 이번에도 800선, 그러니까 810선 정도를 좀 유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지금 달러 환율이에요. 이 달러 환율이 지금 굉장히 평온해 보이죠. 1368로 1368로 굉장히 좀 평온해 보이는데 이번 주에 1390원대까지 올라갔을 때가 있었어요. 요게 이제 파월이 사태가 되냐 안 되냐 요 문제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달러 환율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이니까 요 만약에 달러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게 시장은 좀 혼조세였어요. 코스닥은 오늘 살짝 빠졌고 코스피는 오늘 살짝 올랐다. 거의 뭐 사실상 보합이죠. 근데 외인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도 적어도 순매도세는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동안 그러니까 오늘 동안 어떤 섹터가 상승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리뷰를 해보자면 여기 한 10개 정도 이렇게 뽑아왔는데 사실 여기서 볼 거는 여기 적어놨죠?
2차 전지, 리튬, 그리고 LNG 앤 가스. 얘네들이 사실상 상위 상승 테마의 주역들이었어요, 오늘. 그리고 특히나 2차 전지나 리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번 주 한 3거래일, 3, 4거래일 이상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ESS 등의 그런 이제 사업 호조로 인해서 그런 이제 사업 분위기가 좋다. 뭐 요런 느낌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리튬 가격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리튬 가격이 올라가서 올라간다는 거는요. 사실상 그냥 중국의 히토르 관련주 약간 그런 흐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당장 전기차 사라고 하면 어때요? 비싸요. 혹은 불 날까봐 무서워요. 약간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꺼려지고 저도 역시 사실 좀 꺼려지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많이 꺼려지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전기차가 캐즘을 극복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리튬과 2차 전지가 이렇게 좀 계속해서 상승 움직임이 나온다. 요거 이제 들어가도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리튬 가격 꺾이면 얘네 바로 꺾여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일론 머스크의 약간 이런 정치적 행보 때문에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데 리튬 가격까지 빠지면 얘네 다시 지옥불 시작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요런 국내외 이슈들 여러분들께 잠깐 좀 짚어드렸는데 이 이슈들 사실 우리 직장인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전업 투자자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다 이런 걸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들 좀 간략간략하게 그런 시장 브리핑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매주 좀 이렇게 매주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바로 여기 QR 코드 찍고 이제 입장하실 수 있는 콜라텍 게시판 거기 들어오시면 거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봐야 하는 이슈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게 어떤 방향성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이제 상승장 전에 재상승 나오기 전에 지수가 재상승 나오기 전에 많이들 준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제가 매주 두 종목씩 딱 가지고 나오잖아요. 매주 두 종목씩 가지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뭐 상승률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데 뭐 7월 11일부터 뭐 5월 8일 뭐 사실 거의 뭐 매주 거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지난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잠깐 끊겼던 적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라서. 근데 여기서 보면 뭐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좀 살짝 아쉽긴 하지만 5%대 그리고 GS 같은 경우도 7%대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11% 밑에 11% 뭐 30%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 처음에 한 공략하고 1, 2주 동안에는 한 5에서 15%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뭐 더 올라가는 친구들은 30% 이상, 40%, 50%까지도 올라가는 모습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하단 QR 코드 증식 콜라텍 게시판 많이들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딱 이날 공략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차트상 자리가 양봉이 벌써 3개, 4개가 뽑힌 자리라서 다소 부담스러울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요거를 왜 공략을 쭉 이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요거를 QR코드 콜라텍 게시판에서 알려드렸었죠. 자, 그 콜라텍 게시판에서 알려준 이후에 바로 그냥 쏴버리죠. 여러분들께서 뭐 요건 그 크게 많이 뭐 사실 이걸 많이 쐈다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뭐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뭐 요거 갖고 계신 분들 아직까지 괜찮으니까 많이들 갖고 계시면 좋겠고요. GS 같은 경우도 요거 여기서 벌써 장대양봉 3개가 뽑혔는데도 저도 이런 종목을 가지고 나오는 걸 굉장히 꺼려 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의 밸류를 많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요런 식으로 여기서 한 번 더 상승 나올 때 여기서 공략을 해보자 라고 방송상에서 말씀드렸고 하단 QR코드에서 또 이렇게 이 종목명을 다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방송한 다음 날
시가서부터 이렇게 장대양봉을 추가로 더 쭉 뽑아내는 모습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지난주, 지지난주, 지지난주에 가지고 나온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뭐 너튜브 채널이라든지 뭐 아니면 재방송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뭐 다 이런 거는 제가 그 당시 공략할 때 공략했던 거 다 확인 가능하니까 그런 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다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AI와 로봇은 갖고 있으면 어쨌든 보답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요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KG케미칼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기업의 밸류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런 모습 많이 보여드렸고요. LTC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장대양봉 3개 전에 뭐 한 일주일 전쯤에 공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재미를 보실 수가 있게 하단 QR코드에서 다 알려드렸다. 이거 말고도 뭐 BHI라든지 아니면 뭐 방산 빅4 중에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이런 거 뭐다 우리는 거의 뭐 2, 3주 전에 그냥 미리 공략해서 그냥 쭉 들고 가라. 제가 그냥 그때 말씀드렸죠. 편하게 들고 가라. 그렇게 들고 가신 분들 어떻게 됐어요? 70% 이상의 그런 상승률을 맛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증시 콜라텍과 함께 좀 많이들 성공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약간 그래도 이제 최근에 있는 그런 이제 상승률들 공략 종목 상승률을 이렇게 리뷰를 해드렸는데 요런 종목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하단에 QR코드 하단의 QR코드에 증시콜라텍 게시판 들어오시면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그냥 바로 바로 내일 공략해도 좋은 이윤호의 이선 두 가지 종목 다 알려드리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 저녁 7시 30분에 맛있는 해외 선물 통해서 미국 주식이랑 글로벌 시황 교육도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활용하시고 미증시 분위기 파악하고 우리나라 증시에 이렇게 투자할 때 좀 방향성 잡을 수 있도록 많이 좀 알려드릴 테니까 좀 많이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볼 때죠. 이제 뒤에 두 이선 두 가지 섹터와 두 가지 종목을 볼 텐데 이제 그 종목 이제 잠깐만 쉬었다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뭐 그러면 이제부터 자 여러분들께 이 두 가지 섹터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좀 하나하나 짚어 드리는 시간 바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섹터는 저출산이에요. 자, 저출산. 제가 사실 그동안에 뭐 에너지다 혹은 지주사다 그리고 뭐 아니면 원전주다라고 해가지고 좀 이런 기술주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주사 이 두 가지만 좀 많이 건드렸었는데 오늘은 정책주입니다. 지금 이 저출산주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보다 우리는 미리 잡아가지고 미리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자가 되는 걸 원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저출산주를 봐야 하는 이유. 자, 먼저 저출산을 좀 이렇게 저출산 정책을 미는 그렇게 하기에 좋은 그런 정권의 그런 환경이 많이 마련이 됐고요. 자, 지금 이제 말들이 많아요. 연금 의무 가입에 대해서. 연금 의무 가입이 말이 많은데 대선 공약이 굉장히 이 연금 의무 가입이라는 대선 공약 때문에 사실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들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지금 왜냐면 이게 지금 인구 절벽으로 가고 있고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도 우리 나이 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적은데 그 사람들이 무슨 수로 이걸 다 메꾸냐. 지금 연금을 많이 뭐 받고 주고 하면 그런 거 결국에 미래 세대가 책임질 텐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여기 뭐 길게 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냥 그거예요. 연금 더 거둘 거야. 여기 정부 그런 정책이 그렇습니다. 내지 않던 사람들한테도 내게 할 거야. 물론 여기서는 좋은 말로 그동안에 약간 여기 보면 뭐 그동안 이 국민연금이 적용이 되지 않던 사람들도 적용이 되게 해가지고 뭐 이걸 혜택을 보게 하겠다라고 좋게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당장으로 보면 그 사람들한테도 그 연금을 걷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요 사람들한테도 결국에 나중엔 다 줘야 되잖아. 그거 다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건데 그 미래 세대가 지금 어때요? 많이 태어나진 않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 정권 그리고 여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출산 관련 정책을 한 번 더 세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뭐 굉장히 뉴스에서 최근에 뭐 출산율이 조금 반등했다고 엄청나게 호들갑을 떨어요. 엄청나게 호들갑을 떠는데 현실은 어떠냐? 합계 출산율이 이건 2023년 기준에서 한 0.73 정도가 됩니다만 최근에 0.75로 반등 조금 했다고 여기서 이만큼 내려왔는데 요만큼 올라갔다고 좋아해요. 참 제가 보면서도 약간 기가 찰 노릇인데 반등해가지고 이게 계속 갈 환경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정책성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뭐 그냥 여기 지역별 출산율을 좀 나타낸 건데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 출산율이 어때요? 가장 떨어져요. 예, 요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뭐 출산율 이거 어차피 그 가임기 여성을 기준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그 인구를 기준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여기 0.7, 0.7, 0.7 여기 0.5 굉장히 큽니다. 요렇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라도 저출산 관련 정책은 빠르면 한 달 내 그리고 좀 길다 싶으면 한 두 달 내쯤에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불타고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그게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고 만약에 이대로 그냥 0.5, 0.75 찍었어요. 0.8 찍었어요. 그러다가 0.78까지 다시 떨어졌어요. 이렇게 계속 횡보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지금 딱 이 상황인데 지금 중위 연령 40대가 요쪽인데 지금 출생아 수, 어린이 수, 청년 수 어때요? 야,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요때가 문제예요. 2060년 넘어서 이때 어떻게 되냐? 야, 이게 완전히 거꾸로 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게 될 거예요. 요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혹은 그 방지를 하는 척이라도 하기 위해서라도 뭐다? 저출산 정책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슈가 야, 이 주사일제는 왜 저출산이랑 관련이 있느냐? 지금 정부 기조가 어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께서 15만 원씩 적어도 어느 정도는 웬만한 분들은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약간 그 지원금이 약간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얘기하면 현금 살포 정책인데 그 현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뭐 그냥 이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게 되는데 다 사람들이 내는 세금에서 그리고 국가 재원에서 충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 4일제가 되면요. 이게 뭘 같이 부르느냐. 임금의 동결 혹은 하락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이슈예요, 이거는. 근데 사람들은 주 4일제를 많이 원한단 말이야. 요거를 어쨌든 4.5일제를 하든 뭐 지난 뭐 주 5일제 처음 할 때처럼 격주로 하든으로 뭘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예요? 사람들 월급이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든지 아니면 줄어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거기서 더 많이 거둘 수는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 때문에 세금이 굉장히 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아, 그러면 뭐 금리 동결 그런 거 동결하고 뭐 주사일제 한다고 하던데 월급 동결하고 주사일제 한다고 하는데 문제 아니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생각했을 때 내가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돈가스집 사장님이야. 근데 알바생을 고용해가지고 알바생을 써요. 한 달에 100만 원을 주면서 일주일에 100만 원 너무했다. 300만 한 달에 300만 원을 주면서 일주일에 5일 여기 근로기준법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쓴다고 봐요. 근데 4일로 바뀌었어. 만약에 주 4일로 바뀌었어. 근데 요거를 300만 원을 국가가 계속 주라고 하네? 그러면 그 사장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그 손실분을 메꾸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 자체가 노동자에게 다시 부메랑이 돼서 데미지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 한마디로 세수가 줄어든다는 거를 이렇게 길게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자, 경제 성장률이라도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임금이 오르려면 경제 성장률이라도 좋아야 돼요. 근데 경제 성장률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하락세 타기 시작했어요. GDP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주 4일제 굉장히 잡음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구라든지 이전에 인구 문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답은 출산을 많이 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겠구나. 요거밖에 아마 떠오르는 게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와 여당의 향후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 한마디로 밑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많아야 돼요. 이게 좀 파격적이다 싶을 정도로 약간 이 출산을 하는 부부들에게 지원이 많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발표도 많이 하고 정책도 많이 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 그 돈 그냥 아무데나 쓰게 두겠어요? 분명히 유아용품 사는데 사용하도록 이 소비처를 제한을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런 저출산 관련된 그런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길게 설명했는데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주 4일제가 좀 현실적으로 좀 잘 돌아가게 좀 하고 싶다. 그리고 뭐 다른 기타 등등의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거는 바로 저출산 해결이다. 그래서 요거 분명히 얘기 나올 거예요. 최근에 이 사람 당선되고 나서 약간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데 이 저출산 테마가 결국에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화장품이 아니라 저출산이에요.
저출산 섹터. 자, 여기 이제 요렇게 있는데 뭐 여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거 많을 거예요. 뭐 아가방 컴퍼니, 삼성 출판사의 뭐 책, 애기들 책, 그리고 뭐 젖병 소독기라든지 뭐 아니면 뭐 침대라든지 뭐 아니면 이런 우유 유업주들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일 수가 있겠는데 요 중에서도 테마성을 띠는 애들은요. 한번 그런 정책성 발언이 나오게 되면 뭐다? 그냥 바로 확 하고 올라가는 게 바로 이 저출산 관련주예요. 요것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이제 또 미리 공략을 할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거 사야 돼 하기 3주 전에 미리 공략을 할 건데 뭐다? 요거는 하단 QR코드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방송 끝나고 공개를 해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이 세 가지의 이 종목을 차트를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 어때요? 딱 보니까 야, 이게 뭐 올라가겠냐? 이게 뭐 올라가겠냐? 야, 이게 올라가겠어?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어때요? 공교롭게도 여기가 바닥이에요. 예, 여기가 바닥이에요. 여기서 받아주는 사람들 없었으면 이 밑으로 세 종목 다 빠졌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야. 누가 매집하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런 섹터들 여러분들 요런 테마를 여러분들께서 미리 포착하고 미리 딱 잡아 놓으면 굉장히 편하다. 자, 우리가 로또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올라가는 자산을 봤을 때 하는 생각이 야, 저거 살 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야, 저거 내가 왜 안 사가지고 지금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고 뭐 내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내가 벌 수 있는 걸 못 벌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거를 좀 미리 알고 싶으면 약간 이 전반적으로 국내외 시장 그리고 정책들,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상황은 어떤지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지 이런 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그런 게 어느 정도까지는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올라갈 수 있는 테마,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올 테마들이 어느 정도는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게 지금 딱 그 테마야. 요게 지금 딱 그 테마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요거 한 2, 3주 후 혹은 뭐 늦으면 뭐 한 달에서 두 달 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후에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이제서야 여기서 잡겠다고 잡았다가 물려가지고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렇게 바닥 다질 때 잡아라. 얘네들 뭐 상장 폐지할 가능성도 굉장히 적은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막 이렇게 상한가 가는 거 따라가고 막 그런 투자 전략은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에요. 가능성이 낮은 그리고 보상도 가능성이 낮고 보상도 낮고 위험도 많큰. 근데 이런 거는 어때요? 여기서 더 빠질 데가 없어요, 사실. 빠지면 누가 사거든. 빠지면 야, 싸다 하면서 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여러분들께서 좀 미리 사람들 아직 모를 때 막 계란 2,000원에 팔고 있어, 마트에서. 근데 사람들한테 광고를 안 했네. 야, 근데 내가 딱 가봤는데 딱 그 마트에 가봤는데 야, 계란이 2,000원인데 사람들이 줄을 안 서고 있네. 바로 사죠. 그런 마인드로 바로 공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요거 세 개 종목을 공략하면 되냐? 아니에요. 공략할 종목은 요 7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디 하단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게 방송 끝나고 알려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저출산 관련 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힌트,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차트 흐름을 갖고 있고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아용품 사업이에요, 당연히. 유아용품 사업을 하는 애들이 테마성이 가장 강해요. 뭐 유제품도 뭐 분유나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분유보다도 강한 게 유아용품인데 최근에 아이 키우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거 그리고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많이들 좀 이렇게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이 민감해져요. 네. 자, 근데 이 회사 젖병 세척기라든지요, 살균 되는 거, 아니면 뭐 음식물 처리기, 그리고 황변 방지
퍼즐 매트, 뭐 층간 소음 같은 거 걱정되는 분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저출산 관련된 뭔가 이런 정책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이게 굉장히 뭐 수혜를 받든 말든 이런 사업 때문에 테마성 부각돼 가지고 순식간에 수급 쏠리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라갔을 때는 이미 늦어요. 올라갔을 때 이미 늦고 이런 건 미리 잡아놨다가 미리 부분 매수 하다가 한번 딱 하고 쏠 때 그때 팔면 돼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 보면 뭐 매출 자체는 그렇게 별 볼 일은 없어요. 근데 요거는 다른 저출산 관련주도 뭐 아닌 애들도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번 딱 쐈을 때 얘가 지지를 잘 못 받아요, 보통. 주가가 한번 딱 쏘고 흘러내린단 말이야. 딱 쐈을 때, 야, 이거 가나? 이거 한 번 더 가나? 이래가지고 여기 막 타, 여기 타. 그대로 같이 떨어져요. 근데 아까 우리는 바닥에서 본다고 했죠. 여기서 본다고 했죠. 여기 차트상 자리, 요 자리. 그럼 쫙 하고 올라갔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팔고 마음 편하게 엑시트를 하면 되는 그런 마음 편한 테마. 저출산 관련된 정책이 한 번은 나올 거예요, 분명히. 자, 그리고 요거는 공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전환사채라고 여기 이런 주식 매수권을 가지고 약간 이 돈을 빌리는 회사가 돈을 빌리는 게 있는데 이 전환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 회사가 진 빚을 주식으로 갚을 수가 있는 게 전환사채예요. 근데 이게 전에 한 주당 7,944원을 쳐줬었어요. 근데 최근에 8,257원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아직까지 주가는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까지 안 올라왔거든요. 근데 전환가액을 상승 조정을 했어요. 좀 있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이런 걸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걸 왜 가지고 나왔냐면 최대 주주 지분이 43%예요. 예전 같았으면 사실 이런 최대 주주 지분이 40%가 넘어가는 애들 뭐 진짜 극히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제가 공략은 웬만하면 조심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은 주식으로 장난질하면 뭐 벌 세게 주겠다, 매매 세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장난질 그렇게 심하게 치지 못할 겁니다. 자, 그 유동 주식 비율이 50%, 51%대밖에 되지 않아요. 요런 거 같은 경우 이제 품절주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요런 애들은 수급이 한번 쏠리게 되면 수급이 수급을 부르고 공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 상승이 특히나 더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빠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제가 말한 대로 됐어요. 전에. 자, 여기 보면 여기서 한번 딱 잡은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내려왔을 때 잡고 하신 분들 여기서 갭상승 2번 띄워버려요. 그죠? 이게 품절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갔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실적이 그냥 좀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흘러내린다고 했죠. 실적이 주가를 받쳐주질 못하니까 얘가 그냥 허송세월 그냥 지나가듯이 그냥 흘러내리는 거야. 강물 내려가듯이, 폭포 내려가듯이. 여기서 야, 나 이제 잡아야 되나 해가지고 여기서 잡은 분들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빠졌어요, 지금. 이런 투자자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내려가는 투자자 되지 마시고 여기서 혹은 여기서 잡아가지고 잠깐 재미없어도 기다리다가 요때 여기든 팔면 마음 편하잖아. 지금 여기 이 자리 다시 왔잖아요. 이때는 잡는데 왜 이때는 안 잡는 거야? 하나 답답해 죽겠네. 저출산 관련된 정책 분명히 한두 번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부분 매수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면서 좀 기다리면 이게 뭐다? 여기까지 막 갭상승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 품절주기 때문에. 그리고 전환가액도 아까 8,000원이 넘어갔는데 지금 7,200원. 전환가액이 1,000원 넘어가는 종목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로 1,000원이 넘어가는 건. 보통 전환가액은 이 주가보다 아래에 있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전환가액을 최근에 8,200원까지 올라갔어요.
요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런 이제 이런 갭을 좀 먹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품절주라서 한번 그런 정책성 발언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이 전고점까지 뭐 굉장히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스무스하게라기보다는 급하게 올라갔다가 여기 뒤늦게 들어가면 이렇게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잡지 마시고,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잡지 마시고, 여기서 잡지 말고 여기서 잡아라.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 해도 뭐 어때? 이렇게 다시 올라갈 건데. 조금 더 빠지면 어때? 다시 올라갈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알아두시고, 한 7,200원 내일 시장에서 공략하셔가지고 그래도 좀 한 어느 정도까지는 갖고 있어 봐라. 그래도 못해도 12,000원까지는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어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하단의 QR코드 증식 콜라텍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벌써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약간 장기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섹터를 갖고 왔어요. 바로 HBM이에요. HBM을 왜 봐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 어닝 서프라이즈, 오픈 AI랑 엔비디아야 뭐 워낙 유명하니까 넘어가고요. 구글 어닝 서프라이즈. 이게 뭘 의미하냐? 첨단 산업의 건재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SK 하이닉스 어때요? 자, 17조, 19조, 17조, 이거 분기입니다. 20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30조, 60조, 84조, 예상치는 84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야, 영업이익률도 40%가 넘어가는 게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너무 좋다. 그래서 어떻다? 뭐 핫하잖아요, 요새. 요새 핫하잖아. 자, 그러면 알파벳 실적 볼게요. 자, 요거는 약간 이제 매출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혹은 전기 대비 얼마나 상승 나왔냐 이런 건데, 주당 순이익이랑 뭐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얘도 AI 개발하니까 얘도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I는 건재하다. 그리고 그 AI에게 꼭 필요한 건 반도체, 특히 최근엔 HBM이다. 이렇게 보면 그냥 왜 HBM을 봐야 되는지 요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알파벳 같은 경우도 최근 3개월간에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을 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고점 찍었네, 맨날 뭐 이제 차익 매물 실현하네 그러다가 또 전고점 찍고 전고점 돌파하고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샘 올트먼, 이 AI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죠. 이 사람이 오히려 AI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말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우려스러운 말이 참 재밌어요. 이 우려스러운 말이, 야, 이거 AI 지원해줘야 된다. 지금 뭐 반도체가 더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기, 이제 보이스피싱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예, 야, 이게 얘네가 얼마나 이 참 발달을 많이 했으면 이거 가지고 이제 AI가 보이스피싱도 할 거라고, 이제 막 이제 사람보다 잘할 거라고 보이스피싱을. 여러분들 이제 그 연변 말투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진짜 한국 사람이 하는 보이스피싱 같은 거 많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조심하라고 이분께서 또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정도로 AI 시장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최태원 회장이 이 샘 올트먼과 또 만났죠. 만나가지고 뭐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를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HBM 공급 논의했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HBM 관련주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것만 봐도 여러분들께서 왜 보셔야 되는지 지금까지 쭉 그냥 시장 분위기가 그래.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CEO들의 행방을 봐도 그리고 행동을 봐도 굉장히 봐야 되는 분위기다. HBM은 그냥 갖고 있어라. 제가 예전에 뭐 원전이나 뭐 방산 빅포나 갖고 있어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엄청 올라갔잖아요. 얘도 그냥 갖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HBM 관련주들 중에서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요렇게 일단은 보면 되는데, 자, 요걸 다 봐야 되느냐? 뭐 일단 요거를 관심 종목에 두시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요 중에서 뭘 할 때가, 어떤 종목을 딱 잡았을 때가 가장 좋은지는 어디? 하단 QR코드에
증시 콜라텍 게시판에서 제가 방송 끝나고 요 첫 번째 저출산 종목과 두 번째 HBM 관련된 금방 올라갈 그런 쭉 올라갈 그런 종목을 공개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거 이제 차트인데 간단하게만 볼게요. YCKM, PSK 홀딩스, 이오테크닉스, HBM 관련주 중에서도 좀 중소형주에 해당하는 주식들인데 어때요? 올라갔나요? 올라갔나요? 얘는 올라갔네요. 얘는 안 올라갔네요. 아직 올라갈 애가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 종목 중에서 말고 얘네 이 전에 얘네들 중에서요. 그거는 하단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HBM 관련된 이윤호의 1선 마지막 한 종목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HBM 히트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빨간 칸 그어놨어요. 자, 여기 보면 산업용 장비라고 하는데 반도체 중에서도 플립칩 본더, 다이 본더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요. 한마디로 그냥 HBM용 장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HBM 만드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요것만 해도 상당한 힌트가 되고 그리고 많이들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매출적인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만 봐도 여러분들께서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는 알고 알 수 있으실 거다. 뭐 계속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 그리고 매출이 올라간다. 말이 더 필요합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 전 종목에서는 이 공시에 대한 부분에서 뭘 말씀드렸어요? 전환사채 가격이 올라갔다. 그게 자체가 호재로 좀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이 결산 실적 공시 예정일이 이번 달 말이에요. 7월 31일이란 말이야. 그때 되면 이제 막 종목명 말할 뻔했어요. 그때 되면 이제 막 이 회사가 막 뭐 점점 더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네. 뭐 아니면 점점 성장세가 가파르네 이러면 불보듯 보여.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전에 뭐 30일에 뭐 7월 30일에 사야지, 29일에 사야지. 선반영합니다. 알아두세요. 그날에 사는 거 의미 없어요. 차트 한번 볼게요. 사실 이 종목 이거보다 가격이 더 낮을 때 제가 한 번 더 공략을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회사 지금 여기서 55,000원대에서 굉장히 주가를 견고하게 지지받고 있는데 얘가 또 오늘 이게 8%가 올라버리네. 안 오르면 되게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근데 아까 여러 가지 좀 있으면 실적 공시다. 뭐 이런 회사들, 이런 HBM 그리고 AI와 관련된 회사가 실적 발표를 하면 보통 그게 호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8.59%가 올라간 상태에서 마감을 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제가 웬만하면 이만큼 올라간 거 잘 안 잡아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HBM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우주, 방산, 조선 이런 애들, 이런 덩치 큰 애들이 소형주보다 더 많이 움직이는 애들은 가던 놈이 또 가요. 이런 애들은 중소형주 말고 대형주는 가던 놈이 또 가기 때문에 이 회사는 6만 원 아래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이 회사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한 8만 원은 넘어가야 한 10만 원 이상까지도 가야 약간 제 값을 치르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밑에 여러 가지 RSI 지표라든지 이런 거 보는데 RSI 지표는 중소형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긴 합니다만 이게 좀 올라가 있죠. 요런 대형주 특히나 이런 이제 방산 등등 해가지고 이런 덩치 큰 애들이 움직일 때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돼서 요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그땐 좀 매도를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께서 요거는 한 6만 원쯤에 공략을 하셔가지고 내가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8만 원 그리고
좀 천천히 난 좀 보겠다 하면 10만 원 이상까지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된다. 근데 이 종목들 다 어디에 있다? 하단의 QR코드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게 이제 바로 공개해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들 저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이런 상승 나올 섹터 종목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